네, 오늘 정말 뜨거운 바이오 기업이죠. 올릭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 RNA 간섭, RNI라고 하죠. 이 첨단 기술로 신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면요. 병을 일으키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설계도인 mRNA를 직접 공략해요. 네, 뭐 기존 약들이 보통 단백질 자체를 막는 방식이었다면 이건 그 이전 단계를 타겟하는 거죠. 맞아요. 훨씬 근본적인 접근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신약 후보 물질 찾는 시간이 보통 3년 걸릴 거를 서너 달 만에 찾아낸대요. 엄청난 거죠. 효율성 측면에서는 분명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올릭스는 3세대 비대칭형 RNA 기술로 예전 RNA 치료제들의 그 부작용 문제, 이것까지 싹 잡았고요. 여기에 갈락이라는 플랫폼 기술로 약효 지속 시간도 확 늘렸어요. 그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일상에서 보니까 뭐 6개월 이상 효과가 간다면서요. 네, 그 부분은 상당히 인상적이긴 합니다. 지속 기간이 길다는 건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그 세계적인 제약사 일라일릴리 여기랑 무려 9천억 원, 9천억 원 규모 기술 이전 계약까지 성공시켰잖아요. 이거 뭐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전 이 정도면 진짜 투자해볼 만하다고 봐요. 글쎄요, 기술 자체의 혁신성.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mRNA를 직접 타겟하니까 기존 약으로는 어려웠던 질병에도 도전할 수 있고 후보 물질 발굴 속도 빠르다는 거 매력적이죠. 하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정말 위험 부담이 큰 분야거든요. 뭐 그렇죠. 쉽진 않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최종 성공까지 가려면 험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그 말씀하신 9천억 원짜리 계약 MASH 치료제 OLX702A만 봐도요. 임상일상 결과 발표가 원래 작년 12월이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잖아요. 그건 효능을 좀 더 길게 보려고 그런 거라고 하던데요. 회사야 뭐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지연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신호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최근에 지분율을 5% 미만으로 줄인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썩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그건 좀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핵심 파이프라인들 잠재력을 보면 그런 우려 저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보는데요. 우선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 OLX301A요. 이거는 현재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건성, 그리고 기존 치료제가 있는 습성, 이 두 가지 모두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세계 최초 신약, 특히 건성 분야에서는요. 네, 퍼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올해 3분기에 임상일상 최종 결과가 나올 텐데 이미 중간 결과에서 21명 환자 시력이 평균 56일, 길게는 168일까지 개선됐고 안전하다는 것도 확인됐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막 눈독 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고요. 21명. 좀 적은 숫자 아닌가요? 물론 일상이니까요. 그리고 남성형 탈모 치료제. 이거 정말 대박 예감입니다. 대박 예감이요? 네, 먹는 탈모약 부작용 아시잖아요. 성기능 저하 같은 거. 이건 그런 걱정 없고 여성분들도 쓸 수 있어요.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데 이것도 투여 주기가 길어요. 최소 한 달에서 세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지금 호주에서 임상 1비상 하고 있고요. 아직 일비상이면 갈 길이 멀죠. SL 치료제도 릴리랑 손잡았으니까 안정적으로 개발될 거고 경쟁약들은 매주 맞고 이러는데 이건 6개월에 한 번이래요. 비교가 안 되죠. 심지어 전임상에서 살 빠지는 효과까지 보여서 비만 치료제로도 개발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곧 발표된다는 다국적 화장품 회사와의 계약, 수백억 원대 공동 연구 계약이라는데 이것까지 터지면 정말 큰 기회죠. 너무 장밋빛 전망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차분히 따져보죠. 황반변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21명 대상 결과 가지고 드라마틱한 효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표본이 너무 작아요. 3분기에 나올 최종 보고서 CSR이라고 하죠.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시점도 아직 불투명해요. 회사는 임상 2회 이상까지 가서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눈치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도 빅파마들이 관심이 있다는데요. 관심이야 있겠죠. 하지만 실제 계약 조건은 다른 문제니까요. 탈모 치료제는 이제 겨우 1비상입니다. 상업화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MASL 치료제는 임상 지연 문제도 그렇지만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한 분야입니다. 비만 치료 가능성도 아직은 동물 실험 단계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화장품 회사 계약권도 잘 보셔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는 공동 연구 계약 형태예요. 이게 뭐 확정된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아, 우선권 형태군요. 네. 실제 계약 규모나 조건은 반기 보고서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 수백억 원이라는 게 전체 계약금인지 아니면 초기 계약금인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올릭스 사업 모델 자체가 임상 초기 단계, 그러니까 1상이나 2회 이상에서 기술을 파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자체적으로 끝까지 개발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사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는 분명히 위험 요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 투자하는 건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리스크가 커요. 위험 없는 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올릭스는 분명히 혁신적인 RNAi 기술, 그리고 여러 유망한 파이프라인, 또 빅파마와의 계약으로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 3분기 황반변성 결과랑 곧 터질 그 화장품 계약, 이게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될 겁니다. 물론 잠재력이 큰 만큼 말씀드린 대로 임상 지연이라든지 아직 초기 단계인 파이프라인들, 치열한 경쟁, 파트너 유존성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너무 긍정적인 뉴스에만 매몰되지 말고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릭스의 이 혁신적인 기술과 파이프라인들, 과연 현재의 이 높은 기대치를 현실로 만들면서 차세대 신약 개발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약 개발이라는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만 남게 될까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계약 소식들 꼼꼼히 지켜보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